크리스마스 이브에 프리츠와 메리는 선물 포장을 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의 손에 많은 선물을 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삼촌이었다. 아이들은 그를 만나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선물 포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멋진 인형, 장난감 접시, 아름다운 실크 드레스를 받았습니다. 프리츠는 또한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웅장한 말과 쥐의 왕 메리는 나무 아래에 군인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딱딱한 견과류를 깔끔하게 부수도록 설계된 호두 까기 인형이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프리츠는 그것이 그의 선물이라고 말했고 그의 여동생에게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호두 까기 인형을 뻗어 팔을 찢었습니다. 깨진 장난감은 소년에게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매우 화가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병사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소녀는 기뻐서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바빠서 곧 지쳐서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메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우스 소란과 같았습니다. 소녀는 눈을 떴다.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은 그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들었던 나무는 절대적으로 거대해졌습니다. 메리는 증가한 것은 물체가 아니라 감소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군대와 함께 마우스 왕이 놀란 소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메리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쥐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호두 까기 인형은 발로 뛰어올라 소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나무를 책장으로 올라갔고 그 나무를 따라 프리츠의 장난감에 도착했습니다. 주석 병사들의 전체 컬렉션이 있었습니다. 호두 까기 인형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군인들은 즉시 발로 뛰어올라 그를 따라갔다. 호두 까기 인형이 군대를 지휘하고 병사들은 쥐 왕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난감과 생쥐의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쥐가 너무 많아 호두 까기 인형의 군대가 패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리는 이것을 보고 그녀의 은신처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녀는 마우스 킹에게 신발을 던지고 그의 머리를 바로 쳤고 그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쥐들은 전투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사방으로 달아났습니다. 메리는 호두 까기 인형에게 달려갔지만 생쥐왕이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몹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메리 뒤에 아름다운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소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팡이를 흔들면서 그녀는 호두 까기 인형을 되살렸습니다. 두 번째 지팡이를 흔들자 요정은 군인을 멋진 왕자로 변신시켰다. 메리와 호두 까기 인형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다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팡이를 흔들면서 요정은 사랑에 빠진 부부를 과자 왕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의 나무는 사탕으로 만들어졌고 꽃은 마멀레이드로 만들어졌습니다. 멋진 장소였습니다. 메리는 기쁨으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녀는 눈을 뜨고 혼란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메리는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멋진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어머니는 달콤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탈에 있는 백납 호두 까기 인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밤새도록 나무 아래에서 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몇 년 후 대부의 조카가 메리와 프리츠를 방문했습니다. 그가 집에 들어가 자마자 소녀는 놀라서 바닥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소녀는 두 방울의 물처럼 호두 까기 인형처럼 보였다. 그는 또한 첫눈에 메리를 좋아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결혼하여 마법의 과자 왕국에서보다 더 나쁘지 않게 살았습니다. 소녀 메리는 캔자스 대초원에서 강아지 토토, 헨리 삼촌, 이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허리케인이 흔했고 가족은 때때로 격렬한 요소로부터 지하실에 숨었습니다. 어느 날 헨리 삼촌은 임박한 폭풍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지하실 해치를 열고 메리와 앤트에게 전화를 걸어 숨었습니다. 그 순간 겁에 질린 토토는 메리의 팔에서 뛰어내려 침대 밑에 숨었습니다. 소녀가 마침내 강아지를 잡았을 때 바람이 울부짖고 작은 집이 흔들렸다.
집은 축을 여러 번 돌린 다음 풍선처럼 천천히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곧 집이 도착했고 그와 토토는 거리로 나갔다. 과일 나무가 가득한 푸른 잔디밭이 퍼져 있고 놀라운 꽃이 사방에 자랐습니다. 이것이 메리가 마법의 땅 오즈에 있게 된 방법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면서 소녀는 모자를 쓴 사람들이 얼마나 그녀에게 접근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른이었지만 작은 마리아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족장은 모두 흰색 옷을 입은 노파였다. 그녀는 메리에게 다가가 그 소녀가 사악한 마법사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메리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 노파는 집을 가리켰고 그 아래에서 은색 신발로 발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순간 다리는 수백 개의 작은 입자로 분해되어 사라지고 신발만 남았습니다. 메리는 정말 집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더욱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밝혀졌을 때 백인 노인이나 모자를 쓴 다른 이상한 사람들은 그 소녀를 도울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리에게 마녀의 은색 구두를 신고 에메랄드 시티로 가서 강력한 마법사 아즈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메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시티로 이어지는 노란 벽돌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리는 그 길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만난 곳은 허수아비가 지키고 있는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머리 대신 지프로 채워진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입과 코는 페인트로 칠해졌습니다. 허수아비는 살아있었고 그의 이름은 허수아비였습니다. 그는 메리에게도 마법사 아즈에게 뇌를 요청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허수아비를 불쌍히 여기고 울타리 너머로 올라가는 것을 도왔고 그들은 길을 쳤다. 노란 벽돌길은 메리와 허수아비를 숲으로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그들은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숲의 덤불에서 빛나는 인간의 모습, 양철 나무꾼이었다. 그 부분은 너무 녹슬어서 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메리는 근처 오두막에서 기름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나무꾼의 부품에 윤활유를 바르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오랫동안 마법사 오즈에게 진짜 마음을 얻기 위해 꿈을 꾸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에메랄드 시티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노란 벽돌길은 울창한 숲을 통해 친구들을 이끌었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덤불에서 길로 뛰어내렸습니다. 허수아비에게 발을 휘두르자마자 폭포가 짖는 소리를 듣고 무서워했습니다. 사자는 메리에게 그가 부끄러워 태어났다고 말했으므로 마법사 아즈에게 가서 진정한 용기를 요구하는 것을 꺼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마침내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했을 때 위대한 오즈는 그들의 소원을 성취하기로 동의했지만 하나의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그는 서부의 사악한 마녀를 죽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동의해야 했습니다. 밤에 메리, 허수아비, 사자, 나무꾼은 서부의 마녀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날아다니는 원숭이들을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주석 나무꾼을 절벽에서 버리고 허수아비에서 모든 짚을 쏟아내고 메리와 네오를 붙잡았습니다. 메리가 절망에 빠진 서부의 마녀에게 끌려갔을 때 그녀는 마녀에게 물을 부었습니다. 놀랍게도 노파는 녹기 시작했고 꽃진흙 웅덩이만 남아있었다. 친구들이 에메랄드 시티로 돌아와 마법사가 소원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을 때 오즈는 전혀 마법사가 아니라 진짜 사기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들의 요청을 이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즈는 허수아비의 머리를 톱밥으로 채웠고 그로부터 그는 지혜의 급증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주석 나무꾼의 가슴에 진홍색 비단 하트를 삽입했다. 그리고 그는 비겁한 사자에게 마실 무약을 주었기 때문에 짐승의 왕이 용감하다고 느꼈습니다. 메리의 은색 구두를 보고 오즈는 웃었다. 결국 신발은 마법이었고 이번에는 소녀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메리는 새로운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발 뒤꿈치를 3번 두드린 후 토토와 함께 집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은색 신발은 길에서 분실되었습니다.